어제 그 강의가 강의 중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헷갈려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공지능 시대 이전과 이후의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측면에서 인성교육과 사회성 교육 문제를 굉장히 이제 일부 학부모들은 예전처럼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 여전히 의심스러워 하는 거죠. 과거의 그 패러다임이 뭐 지배력이 강하니까.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 속담 중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자꾸 초등학교 때까지 뭔가 버릇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 대인관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여기선 이러면 안 돼, 저기선 저러면 안 돼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뇌과학 쪽을 먼저 강의를 하고 다녔거든요. 이 두뇌의 문제를 강의를 하고 다녔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온 비유를 잠깐 할게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경전을 동등하게 읽는 사람이에요. 코란도 공부했고, 성경도 공부했고, 불경도 공부했고, 바가바드 기타, 우파니샤드, 뭐 힌두교까지 전부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전을 그냥 다 읽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성경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성경의 비유를 제가 할 뿐이에요. 성경 비유 중에서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가물가물해. 누가 대답했는지도 가물가물해. 내용만 생각이 나는데 알곡이 다 익은 다음에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곡이 익기 전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의 뿌리가 상할까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복음인지 이제 까먹었죠. 근데 그 비유가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인성과 사회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아주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비유라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이제 도표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마커가 까만으로 해볼게요. 자, 아주 예쁘게 하트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새싹이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떡잎의 모양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은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선악구도가 쉬우니까 선악구도로 보자고요. 인성과 사회성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원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이후에 하는 게 인성과 사회성 교육은 더 효과적이에요.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분화되는, 이 정도로 분화되는 때가 분기점이 15세예요. 상당히 늦어요. 즉, 인간의 전두엽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거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돼라고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그럼 대략 그 빠른 애들이 10세예요. 빠른 애들이 조금 의식이. 10세 이전에는 뭐냐면 선악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욕망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냥 동물이죠. 동물장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인성과 사회성 교육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일종의 윤리교육이죠.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별게 많아요. 그냥 진짜 엘리베이터에서는 뛰면 안 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 아니고 생활지도라는 게.
거의 그 아이의 온통 삶을 지배할 정도로 많아요. 제가 관찰을 해도. 그게 얼마나 좀 해로운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런 어떤 사회성 교육과 인성 교육이 이 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거예요. 10살 이전에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선의 약 80%가 같이 그 뿌리가 상해버립니다. 이 선이라는 건 뭘까요? 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이 학력 파괴자들 저자도 오셨는데 바로 그렇게 자기의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사라져버려요. 이건 해선 안 돼, 저건 해선 안 돼를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아이기 때문에 시도는 나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도전은 나쁜 거야.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하는 거는 나쁜 거야. 즉 자기 결정성은 나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 이게 인식이 돼버리는 거죠. 단순하게 생활 지도를 하고 우리 애가 왕따 될까봐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 안 돼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10살 이전에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게. 우리 애들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초등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유독 아이가 말썽쟁이라면은 사실 엄마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더 현명해요. 학교에서 받은 상처를 집에서 엄마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심하면 에디슨 엄마의 선택을 해야 돼요. 자퇴시키는 겁니다.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홈스쿨링으로 가야 돼요. 그럼 돈 안 드는 홈스쿨링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요. 홈스쿨링은 원래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3배인데 5배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홈스쿨링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은 집단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이런 간섭 교육 자체를 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 유치원 교사의 시도, 엄마의 시도, 해병대 교육 가려는 거기 무슨 조교의 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회성 교육이 15세 이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아이만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호해주게 돼요. 이 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노력을 부모가 그냥 감수해버리는 거죠. 장난감은 안 치워도 그냥 냅두고. 그 이적 엄마처럼. 집안 청소를, 아이와 관련된 집안 청소를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는, 나중에는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15세 이후에는 언어를 가지고 사고를 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창의성도 그래서 독서를 해야지 나오는 것이 창의성이 언어의 그 유창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독서와 창의성이 관련되는 것이고 그런데 15세 이전, 특히 10세 이전에는 그 창의성이라는 게 언어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직접 몸이 참가하는 행동에서 그 자연의 카오스, 자연의 그 변칙성, 그 다음에 그 예체능의 다양성, 해석의 다양성, 뭐 이런 거. 이거는 이것대로 예쁘고, 이건 이것대로 예쁘네. 이거. 잡초도 예쁘고, 꽃도 예쁘네. 이렇게 바라보는 그게 예술 정신이란 말이에요. 예술의 다양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체험함으로써 여러 가지 전략기획 능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나이가 10살까지예요. 그래서 이 10살까지는 감각이에요. 감각기. 감각을 풍부하게 하면서 윤리교육이라든가 인성사회성 교육을 좀 딜레이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빨리 들어갈수록 그 아이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는 애가 되어버려요. 도전하지 못하고 관행을 깨지 못하고 앞서 나가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관행을 깨지 못한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뭐냐면 창의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창의성이 없다. 그러면 창의성이 없는 이 정도 비유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공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창의성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인간적인 것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과 인간이 잘하는 것의 영역이 그것도 좀 역순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역순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반대로 가는 거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과 인간이 잘하는 게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순으로 가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한다기보다는 고도로 이해하는 것처럼 계산을 하는 거죠. 꼭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틀 전 산케이 신문에 그 기사 보신 분들 있죠? 인공지능이 연애 상담을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애 상담을 시작했냐면 연애사의 3천만 건을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한 인간이 3천만 번 연애할 수 있어요. 여자친구를 3천만 명을 연애해 볼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이해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오해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오해한 상태로. 3천만 번 연애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3천만 건의 연애사를 다 분석해가지고 우리 남자친구가요. 커피숍에 가서는 주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거 어떤 남자예요? 사이코패스야, 헤어져. 이렇게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알아서. 가정적인 남자가 아니야. 너가 원하는 남자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고 놀이공원에 가면은 이런 걸 하고 커피를 먹을 때 어떤 자세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3천만 건을 분석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은 바둑을 잘 두고 그 다음에 그 증권 투자에서 그 어떤 종목이 돈을 더 많이 벌지 이런 걸 잘 분석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는 수천만 건 중에 아니야 수억만 건인지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이 주식 투자를 그 조언을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그 인공지능 로버 어드바이저 얘기인데 10년 동안 딱 한 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주식 거래 딱 한 건. 그 수억 건 중에서. 왜냐면 1초에 10건 이상을 하니까 거래를. 1초에. 초단타 매매. 지금은 1초에 100건을 한대요. 주식 거래를. 1초에 100건. 그러니까 2초에 200건, 3초에 300건의 주식 거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그런데 그 10년 동안 딱 한 번 손실을 입었는데 손실 금액이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30원인가 8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0%라는 게 0% 손실을 전혀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인간의 연애사를 정확하게 분석하듯이 주식도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빅데이터가 그냥 무제한 빅데이터를 지금 해석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역순으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원초적인 부분까지 다 파악하는 날이 오게 되고요. 인공지능 로봇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 30년에서 50년 후면은 인간과 구분되지 않는 인간형 AI가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딩크족이 있죠. 자녀 안 낳는 부부가 있잖아요. 일부러 안 낳는. 그럼 우리가 자녀를 안 낳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왜 인간이랑 사냐고요. 나한테 이렇게 나를 알아주고 잘 만져주고 뭐 모든 나의 욕구를 미리 알아차리고 내가 언제 그 날인지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얘는 다 예측을 하고 호르몬 분석해서 다 예측을 하고 스캔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호르몬 중에서 어떤 호르몬이 부족한지 이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관련된 활동을 제안해주고 우리 나가서 뭐 산책이라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왜 인간하고 결혼을 하냐고요. 그게 우리가 50년 후에 맞이하게 될 상황이고 또 뭐 지금 어떤 기술까지 나와 있냐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을 때 남자는 XY 염색체잖아요. 여자는 XX 염색체고 성염색체가. 마지막에 그 XY 염색체, 성염색체를 지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남녀 간에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는데 미래에는 여자와 여자 간에 자식을 낳을 수가 있고 남자와 남자 간에도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서로의 DNA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